네, 인도 영화 길죠. 2시간 반이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네,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간에 오른쪽 위에 인터미션이라고 한번 살짝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가 인터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공연 길게 가면 이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할 수 있게. 인도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잡담을 좀 먼저 하고 있을게요. 네. 인도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인도 영화 길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인도 영화는 중간 중간에 이제 그 간식 타임 그 매점 수입이 상당히 노림수이기 때문에 인터미션을 여러모로 저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인도 영화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150분이라는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 인터미션을 가진. 근데 인터미션의 미학이 있어요. 나름 인도 영화 보면은 그 중간에 뭔가 쉼을 가짐으로써 전반전에 그 약간 느슨해질 것 같은 거를 또 후반부에 좀 조여주는 그런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 인터미션이. 자, 우리 좀 사담이 길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비프 리퀘스트 시네마 그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영화 수라라이 포트루로 인도 영화의 한줌톡 마살라톡 진행을 맡게 된 인도 영화 블로그 메리데시넷의 라즈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영화적인 해석보다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3월까지 인도 벵갈루루 위치한 IIM 벵갈루루에서 마케팅 교수로 6년 동안 일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남아시아 센터의 연구원으로 있는 맹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처음 보신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영화 보신 소감을 잠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이제 전공이 마케팅이라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영화를 좀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꽤 인도에서 흥행을 했거든요. 그럼 재밌으니까 흥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 이거를 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영화를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인도인들, 특별히 남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많은 요소들을 다 섞어놓았다라고 봐야지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들을 너무 억지로 섞다 보면 비빔밥이 잘못되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다양한 요소들을 참 많은 요소들을 섞었는데 잘 섞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인도 영화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디서 욕 먹기 때문에 인도 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소위 갈리우드라고 하는 단어는 힌디어권, 그러니까 bombe이 플러스 헐리우드 해가지고 힌디어권 영화를 말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오해를 많이 풀려고 마살라톡을 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 영화는 이제 남인도 그 중에서 타미러를 쓰는 타미러 영화고요. 지금 잠깐 영화 소개를 짤막하게 해드리면은 주연 배우 이제 수리아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이 배우는 타미러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톱 배우 그 아내분도 유명해요. 지오피카라는 분하고 같이 2D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그 영화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흥행을 했다는 게 약간 조금 요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영화가 2020년도 영화입니다. 2020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죠. 인도 어땠습니까? 팬데믹 때? 인도가 약간 코로나를 잘 대처 못한 걸로 많이 그려지는데 사실 한 6개월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한 게 별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봉쇄 조치를 했었거든요. 록다운을 했었죠. 네. 진짜 꽁꽁 걸어 잠그는. 그래서 극장까지도 꽁꽁 걸어 잠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되고 이 당시에 인도에서 OTT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요. 사실 지금 한국 문화도 꽤나 인기가 있는데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는 곳도 사실 OTT의 붐이거든요. 코로나 때 나갈 수는 없고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OTT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됐고 이제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개봉을 했다고 개봉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저희 공개라고 네. 해야 되죠. 왜냐면은 그 영화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로고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극장 개봉에도 우리가 끌고 가는 OTT 하면서 광고를 같이 하는데 이 영화는 아예 그 극장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팬데믹 그 록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행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조금 이제 모더레이터를 위해서 미리 봤거든요. 어디서 봤냐면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보기보다는 옛날 사람 아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옛날 사람이라든지 저는 집에서 OTT로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봐야지 좀 영화는 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하늘을 날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보고 와서 이제 제가 이따 그 가져가셨구나 그 우리 진행하신 분 가져가셨는데 이따가 지금 여기 어딨죠? 예, 저기 QR 코드 찍으셔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데 좋은 의견 남겨주신 분께 저희 일본에서 나온 좀 저기 들어주실래요? 저기 네 일본에서 나온 저희 일본에서는 영화에서 팸플릿을 제작을 하거든요. 자 일본판 팸플릿을 네 5분께 예,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좀 보고 왔는데 이게 좋은 카메라로 쓰고 끝나고 나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돌비 애트모스라는 마크가 있는데 애트모스가 여기저기서 그 사운드가 터지게 그 기술적으로 돌비사에서 해놓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OTT로 보기 좀 아쉽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OTT도 사실 그렇게 좀 걱정을 하면서 수리아와 이제 지오티카 2D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공개되자마자 1억 명 또 인도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1억 명 이상의 네, 접속자 그 뷰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외적인 부분이고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한데. 그 경영학자로서 이게 사실 영화가 영웅의 성공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영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성공하는 게 영웅의 하나의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을 남기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 그 영웅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역경에 대한 예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그리스 보면 오라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영웅이고 이 영웅이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너는 이겨낼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쓴 짧은 글들에서 이게 나오고 이 영웅의 이야기다라는 게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한편으로 이 영웅이 현대에서 무엇을 해야 영웅일까? 그러니까 영웅이 악을 물리쳐도 되는 것이고 영웅이 어떻게 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영웅은 사실 비즈니스의 성공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인도 사회가 원하는 정말 보고 싶은 영웅은 한편으로는 이런 비즈니스의 성공이지 않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영웅담 하니까 그 이제 인도인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거는 영웅 신화, 그 인도 힌두 신화들이 또 영웅담이지 않습니까? 뭐 마하바라타도 있고 라마야나도 있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되지만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람과 시타의 관계로 뭐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인도의 대중들한테는 이렇게 먹히는 게 그런 영웅 신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라반 같은 이 그 거대 항공사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1차원적인 낙담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람이 그 부리는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성취를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인도인들한테 많은 자극을 줬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그냥 창작물이긴 어떤 점에서는 많은 그 허구의 그 가공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바탕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피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요 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고피라스의 회고록이 있고요. 그 회고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 초반에도 그 회고록을 해서 많이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고록을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아마존으로 주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마존에서도 한국까지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봤고요. 그냥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정말 빈민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쟁취한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그냥 이 사람 일대기를 보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찌감치 육군, 영화는 공군이지만 육군의 대위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에서 저가항공의 수요가 이제 마침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가지고 이제 저가 항공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한 사업가고요. 이 사업가의 이야기에 그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인도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입힌 게 바로 이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조금 조사를 했는데 사실 고피나스 요 분이 그 영화에서는 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군 장교로 드라마틱하게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인종을 못 보고 항공사를 차리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상 좀 많은 사업들을 하셨다고 해요. 뭐 농경 뭐 양잠이 있었나요? 네, 양잠입니다. 양잠도 있었고 무슨 농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다 다루면은 이 영화가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코드를 다 몰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비빔밥이란 표현이 정말 맞는 게 이게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관객으로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계속 전달을 해주거든요. 보면은 이게 그 제가 조사한 것 중에는 없었는데 압둘 칼람 그 배우 되게 잘 썼더라고요. 이게 압둘 칼람처럼 지금 문장을 되게 잘하셨는데 칼람 같은 경우도 이게 저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 그렇게 지지부진한 얘기 많이 안 나지만 칼럼 자체도 사실 되게 낮은 신분에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아버지부터 3분 준다고 했는데 3분 그 영화는 영화적인 그 편집적인 그 드라마틱한 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3분 안에 절대 안 끝나잖아요. 하면서 그 3분 동안 얼마나 효율적인 스피치를 했는지 막 사인도 해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도 사실 낮은 위치에서 그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라고 해서 그 감동을 주는 그 코드를 축 꽂아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칼람도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그런 점에서 감동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한편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 영화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선보였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인도 극장을 잠깐 이제 제가 다녀온 그 경험을 생각해드리면은 극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극장 가격 너무 비싸다 14,000원 이제 최민식 아저씨까지 나와가지고 극장 가격 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도는 정찰가가 없거든요 극장에. 어떤 극장은 제 100루피 정말 부자 동네에 가면은 막 1000루피 가까운 상영관도 있는데 정말 서민이 가는 극장은 100루피 안팎의 극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가격도 정말 지금 밥 한 끼 벌어먹기 어려운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진짜 쌀 팔고 이제 작물 팔아가지고 500루피 이제 주머니에서 삼삼 꺼내가지고 야 너 이거라도 받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저기 그 마지막에 비행기 올라타신 진짜 인도 어느 소도시도 아니야. 진짜 시골에서 살 법한 그런 분들은 1루피도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1억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이 얘기를 답하기 전에 이제 네. 아까 그러니까 압둘 칼람이 인도 대통령인데 인도 대통령은 우리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그 헌법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 간접 선거로 선출이 되고 권력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압둘 칼람이라는 분은 과학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 정책가예요. 그래서 인도 과학 정책을 정말 잘 이끌고 그 가난한 신분으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셔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고 이제 그 대목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부모님 인종을 안 보는 건 굉장히 큰 불효죠. 근데 인도는 그거보다 몇 배 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도는 죽음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어로 그 영화 그 호텔 바라나시라고 보셨나요 혹시? 아, 네. 아, 그 바라나시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이제 6년 전쯤에. 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종을 보통 미리 준비를 하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아들이 와가지고 부모 임종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부모를 화장할 때 맏아들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정말 큰 불효인데 영화에 보면 맏아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불효를 한 건데 왜 불효를 했나 비행기를 못 탔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인 거고요. 그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다른 OTT보다는 조금 마켓시어가 좀 큰 편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도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그 휴대폰 요금제 엮어가지고 모바일로만 거의 공짜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아마존에 내고 있는 게 월 한 11,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저기 넷플릭스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내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무료 배송도 받을 수 있고 더해서 아마존 프라임을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인도에서 마켓시어가 꽤 큰 편이고요. 그래도 아무리 마켓시어가 크다 그래도 이런 명식 뭐 금방 보는 거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이긴 하죠.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피나스가 설립을 한 게 이제 적강공사 요즘 이제 줄여서 SCC라고 하잖아요. 네. 로코스트 C는 네. 뭔가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문제로 낼 걸 그랬나? 지금 다 저기 대화방 때 들어오신 거죠? 네,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은 네, 템플릿이 있다는 거. 문제를 낼 걸 그랬다. 아무튼 이런 저가 항공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거의 인도에서는 시초가 된 사람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맹 교수님이 주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는 사실 인도에서 겪었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기 영화에서 공항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최근에도 올해 5월에도 인도 여행을 갔다 왔지만 가면서 너무 인도 공항이 이용하기 너무 불편했어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생각하시면은 그냥 입구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여기서 마살라톡 했던 영화 중에 시크릿 슈퍼스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나갈 때 이제 나가시면 못 들어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들어오기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3번의 검색을 받았어요. 입구에서 한 번 받고 들어가서도 한 번 받고 이제 입국장에서도 이제 출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3번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줄 몰랐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뭐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탔지만 비행기를 많이 탔거든요. 거기서 비행기가 인도에도 LCC가 지금은 이제 데칸항공에 대한 이제 부흥기가 아니고 네 착륙기를 다루고 있는데 에어데칸의 이제 모델이었던 데칸항공이라는 건 지금 없고 제가 탔던 거는 인디고라는 비행기가 대표적인데 인디고라는 비행기는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7월 달에 여성 승객이 옆에 있는 승객을 이제 남자 승객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많이 유명했던 그런 항공사가 있었고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비스타라도 탔다는데 비스타라가 LCC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랑
아까 저는 타진 않았는데 영화에서 후원했던 스파이스젯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개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인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남쪽 영화잖아요. 인도 하면 철도 여행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철도가 잘 깔려 있긴 합니다만 남쪽은 철도가 조금 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철도가 훨씬 잘 깔려 있고 남쪽 사람들이 좀 더 돈이 많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 사람들이 저가 항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더 많이 타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도 국내선 같은 경우를 보면 저가 항공이 한 8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일반 항공이 그 풀 서비스 캐리어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마켓 시장은 한 10년 전과 크게 바뀐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풀 서비스 캐리어가 6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된 곳이고 근데 그 데칼항공이 이렇게 어렵게 런칭을 했는데 그 잘 됐으면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없고요. 어떻게 됐냐면 영화 중간에 보면 그 맥주 회사에서 항공 운행하는 약간 그 약간 영국 스타일 영어 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인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를 이끌었던 CEO고 이 사람이 그 킹피쉬 에어라인이라고 항공사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보면 너 살게 그랬는데 안 돼. 너한테 팔면 부자들만 태울 거잖아. 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항공사야.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팔아요. 아 진짜 네, 네. 영화 보신 분들이 이제 감독이 와서 와장창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네. 보시면 감독이 낚여지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저 극 중에서는 발라야라고 나왔는데 발라야니까 뭐 텔루구 배우가 생각나는데 말야라는 사람이고 그 아들은 그 뭐 유명한 배우 지금 결혼해서 얼마 전에 출산하신 모 배우님하고 사귀었던 그 정도로 좀 약간 그 대기업의 포스가 있고 좀 기업 활동보다는 좀 외적인 아까 파리 피플이었잖아요. 되게 보면은 이제 집안 자체가 그 약간 그런 쪽이 좀 그 심한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좀 일찍 판 게 좀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킹피셔 에어라인도 부실 경영으로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몰락기를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됐는데 크루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근데 그 영화는 사실 몰락기를 다뤘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발생된 그 비리들을 좀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근데 크루라는 영화는 사실 넷플릭스에 있지만 넷플릭스 유령처럼 떠 있어서 여러분 영어 설정을 하셔야지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 그 팁도 하나 알려드리면서 참 애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피나스는 사실 유명한 말도 남겼거든요. 내가 이제 영화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내가 지금 이 비행기에 태우고 싶은 사람은 일반 노동자고 보통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자신은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 이런 그 파리 피플한테 그 비행기를 팔았다는 거는 좀 씁쓸한 감동이 좀 깨지는 일화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영화의 최고 빌런이었던 우리 그분 저기 파레시 라왈이라는 배우가 맡아서 극 중에서 파레시라는 악역으로 나오는데 이분도 사실 이제 실제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빌런이 제트 항공으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트 항공입니다. 제트 에어웨이라고 인도에 항공사고 아직도 잘 굴러가는 항공사 아닌가요? 요즘에 저희 동네에서 안 보여가지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분이 최근까지 이제 최근에 구속된 상태에서 몸이 아파서 이제 보석으로 잠깐 나왔어요. 저 휠체어 끌고 뭐 이렇게 나오시는 그거 아닌가요? 그 아내도 이제 오래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네. 풀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자수성가입니다. 비즈니스하는 집안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업이 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게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인도에서 이제 항공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1990년대 후반에 인도가 경제적으로 민간에 많이 이제 사업권을 주거든요. 항공도 그때 이제 주게 되고 그때 기회를 받아가지고 항공사를 차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출발이 바로 뭐였냐면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인도 맥락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 티켓을 여행사를 안 고치고 파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항공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제주항공이 화가 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가장 큰 돈줄인 여행사의 수익을 없애버리겠다. 여기서 이제 갈등의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인도 맥락을 아시는 인도 분들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었겠죠.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영웅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좀 조작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 우리 주인공이 제 마라가 철도청에 가가지고 여기서도 예약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철도청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 경쟁사 우리 교통시장의 경쟁자인데 왜 우리한테 예약을 하게 하려면 하지 않는데 사실 이것도 인도 여행을 해보신 분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원하는 노선 아니면은 정말 슬리퍼 칸 같은 거 이런 거 예약하려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는 사실 1등 칸 예약했는데도 대기 8번까지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여행하면서 이게 대기 문자를 이게 확정 문자를 받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확정 문자를 받았는데 저랑 같은 그 칸으로 배정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일 처리를 ICTC인가요? 그 인도 철도사 일 처리를 이렇게 안 하는데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연인 승객들이 있었는데 둘이 잘 오붓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런 일 없었으면 진짜 불미스럽게 그냥 너 나가면은 내가 난 비싼 돈 내고 컨펌 받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었을 텐데 어떻게 잘 처리가 됐긴 했지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최근에 여행했을 땐뭐 스캐너라는 저가 항공 잘 찾아주는 사이트 갔는데 거기서도 인도 항공사 잘 찾아주고 예약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때 척박한 현실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도 항공사 혹시 뭐 이용하면서 항공편 잘 하셨나요? 그 출장을 델리로 가면 저 네. 벵갈루루에 살아서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요즘에 인도 항공사들이 얼마나 잘 나가냐면 지금 국내선 1위가 인디고라고 하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네, 아까 7월달 그 기사 소개해드린 인디고. 근데 인디고가 지금은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요. 이게 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지금 출항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학생들 리포트를 받을 때 인디고 국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전략을 짜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무슨 저가 항공사가 국제선을 다루냐 국내는 있어라. 그리고 리포트 점수를 잘 안 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인디고가 유럽을 출항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무식했구나. 학생들도 교수를 잘 만나야 인생이 도움이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면 교수가 못 따라가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또 어차피 지금은 학교 교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 QR 코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좋은 이야기 그리고 많이 철도 해주실 얘기를 거예요. 조금 더 해드리면 네. 보통 2등 칸이 침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위에는 고정이에요 보통. 그 아래에는 이렇게 열면 밑에 짐을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 고정을 해요. 가운데를 접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3명 침대가 3개니까 3명이잖아요. 3명이 옆으로 쪼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침대를 내리고 3명이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밑에 6명, 7명이 앉아 있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앉아 있고요. 심지어는 먼저 앉았다고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자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차는 조금 불편하고 오히려 되게 버스가 편하더라고요. 아까 영화 초반에도 기차 여행하는 거 이제 보셨지만 이게 사실 좌석 크기를 보면은 딱 3명이 적정선인데 막 4명 어떻게 보면 애들까지 있으면 애들 5명 안고 막 진짜 한번 인도 여행 해보신 분들 기차 여행만 해보셔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냥 저 뒷촬영했던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웃음만 나오는데 네 아주 판타스틱하죠. 왜 인도 여행 하고 나면은 좋은 의미에서도 안 좋은 의미에서도 사람들이 인크레디블 인디아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그 플롯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 인도 여성 문제도 살짝 다루고 있잖아요. 주인공의 아내인 본미라는 사람이 몇 번 그 거절 20번 이제 퇴짜를 맞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사회 참여도 많이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깨인 여성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도 영화를 저는 많이는 안 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훈적인 걸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현실이 이렇다, 여성은 차별받고 여성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면에서 꽤나 교훈적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교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생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영화도 사실 이렇게 진취적인 여성이 있다. 이런 멋있는 여성상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릴 때 그러잖아요. 여자가 비행기를 몰았네. 그래서 이 영화 당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건드리면서 제가 비빔밥이라고 표현했던 게 사실 영화 단갈이 사실 여성 문제가 제일 핵심인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교훈을 위해서 여성 문제를 이제 양념으로 넣었더라고요. 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감독인 수다콩가라 감독이 이제 여성 감독이고요. 이분이 이제 데뷔작은 텔루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명성을 얻게 된 게 2015년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 복서를 다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살라카두스 수다는 이제 감독님 이름이고 살라카두스라는 영화였는데 한때 넷플릭스에 잠깐 있었고요. 그때 보신 분들은 좀 재밌게 보신 분들 많던데 이게 그 여성 복서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도 이제 권투 선수였던 이티카 싱이라는 이제 배우로 데뷔를 했어요. 그 영화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남성 사회 이제 수다콩가라 감독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남성 사회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자로서의 특권을 절대 누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그 남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영화인으로 살라고 했던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감독이 되면서 각본도 같이 썼거든요. 쓰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멋진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본미라는 캐릭터에서 녹아냈던 것 같고 이 감독 이제 수다콩가는 감독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리아 배우의 부인이었던 지오티카라는 배우라든지 이분도 사실 내셔널 어워드를 받으셨고 필름페어 거의 단골로 받으시는 이런 명배우기도 한데 이제 남편과 같이 이제 2D라는 영화사를 만들어서 같이 열심히 영화 제작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혹시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킬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이제 제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이 제작자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남인도 영화는 좀 처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을들이 등장을 해서 그 영화에서 본미 역을 맡았던 이제 아파라나 발라무랄리 배우도 이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를 되게 맛깔나게 하잖아요. 보면 내셔널 어워드를 이제 수리와 같이 남녀 주연상으로 수상을 했던 5개 부문을 수상을 내셔널 어워드 같은 경우는 필름페어와는 달리 필름페어는 이제 각 언어권마다 시상이 있지만 내셔널 어워드는 말 그대로 이제 국립으로 그 인도 전역에 있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도 전역에서 인정을 받은 이런 영화 작품성이 있고 배우들이 사랑을 받았던 이런 인정을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라즈베리님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명을 하는데 동쪽을 보고 해야지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본인 알고 계시지만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서명 말고도 아까 뭐 네. 비행기가 착륙하는데도 동쪽으로 네. 왜 이렇게 동쪽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쪽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풍소 같은 개념이 인도에도 있고요. 특별히 동쪽을 좋아하는 게 동쪽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라서 동쪽에서 시작할 때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설계를 할 때도 동쪽에 있는 방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남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동향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 저기 집에 네. 정원을 만들 때도 동쪽에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답을 쓰고 영화를 보는데 오늘 느낀 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크게 실패하고 참새를 통해서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참새가 어느 쪽에 있었어요? 그 해가 떴잖아요. 아침이잖아요. 아침인데 커튼 열었는데 빛이 들어온다. 동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맞고 새를 보면서 뭔가 깨달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쪽을 담아낸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영화적인 디테일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볼 때는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준비하면서 오늘 볼 때는 동쪽만 생각을 본 거예요. 동쪽만 생각하니까 새가 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아침인데 빛이 들어오네. 아 동쪽이구나. 네, 이렇게 오늘 느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결혼하는데 3년 걸리잖아요. 이 커플들만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제 그 중매 결혼 아직도 성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신랑 신부 얼굴을 그냥 그 만났을 때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서 미팅을 하는 뭐 반대도 많이 있던데. 보통 네. 요즘은 그냥 사진 가지고 결정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본 영화도 사진 그저께 봤구나. 예, 그제 본 영화도 사진 가지고 결정을 하던데 저는 그 요즘 유행하는 데이팅 앱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신랑을 그 부인 신부한테 신랑을 점지해 주려고 그 중매쟁이가 그 남편 후보 사진들을 막 보낸 거더라고요. 저는 유행하는 그 데이팅 앱인 줄 알았는데 근데 데이팅 앱도 사실 인도에서 많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신문에 토요판에 보면 신랑 신부 구합니다라고 한 페이지가 나와요. 인도 신문에. 거기 보면 조건이 나와요. 이게. 나는 뭐 학부를 공학을 전공했고 뭐 어떤 사람인데 피부가 하얀 여자를 원하고 뭐 중산층 원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중매 결혼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일했던 그 MBA 스쿨이 인도에서 그래도 1, 2등 하는 학교였어요. 인도의 상위 1, 2% 성적 받는 애들이 오는 뭐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생들이 100% 기숙사에 삽니다. 애들 20대 초중반인데 석사 과정인데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젊은 애들을 캠퍼스에 가둬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꽃이 튀죠. 네, 아까 그 영화 보셨죠? 네, 그 학교 근처에서 빵집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낭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헤어져요. 헤어짐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졸업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연애는 연애고 선은 선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와 별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그래 내가 너와 젊은 추억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겠다. 우리 집안에서 소개한 사람. 이게 일반적인데 인도 사회도 변하다 보니까 연애 결혼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연애 결혼 해가지고 결혼하겠어 그 유명한 샤루칸의 그 DDLJ 그 영화는 95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인도 대중들은 이제 연애 결혼보다는 이제 중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024년도 거의 30년 후에 그 인도에서 사셨던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요즘 많아진 추세라고 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별로 사람들이 연애 결혼해서 결혼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90년대 중후반의 인도 영화들이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게 사랑 대 금지되어 있으니까 금지된 사랑을 금기를 넘는 이런 소재들이 인기를 끌고 공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게 여전히 먹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시를 하고 저는 좀 되게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수리아가 이제 그 우리 마라 배우 이름이 아니고 그 마라 주인공이 예, 그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예, 근데 자기 존심이 있으니까 그 뭐 돈 꺼달라고 말 못하고 민기적대다가 부인한테 돈 꺼달라고 말도 못해 하면서 이제 오히려 부인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영화에서 그 아마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도 그런 식으로 그 뭔가 쩔쩔대고 뭔가 의기소침한 남자 아니 수리와 같이 이제 어깨 떡 벌어지고 이런 남자가 이제 소침해져가지고 아나나 만오천 엔이래다 15,000루피만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좀 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줄게 2만 루피 줄게 말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변화하는 사회가 그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게 이게 4년 전 영화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영화도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보면은 예, 좀 재밌었던 영화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방 열어놓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훌륭한가요? 질문들을 안 주시고 예. 혹시 뭐 개인적인 감상 이런 거 올리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가 할 때가 돼가지고 혹시 인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아니면 이 영화 밖에서 이게 제가 아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예, 지금 쿠르타를 입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네. 꾸르타를 거죠. 네. 그리고 꾸르타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뱃살. 이게 꾸르타 완성인데 이거를 입는다니까 아내가 넌 입어도 되겠다. 이제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 그 For You Consideration 이 올해 그 컨셉 티를 맞춰서 입고 왔는데 졌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마살라톡 여기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리퀘스트 시네마에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인도식으로 옷 입어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인도 옷은 태가 안 나면은 그 이제 꾸르따 말고 다른 이제 그 남성복 사리 같은 거 입으면 이제 이번 그 대표적인 브랜드 인도에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전통부 브랜드 중에 하나에서 지금 모델이 남차란이에요. 남차란 같은 사람이 입으면 멋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입으면은 조금 웨이터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몸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신성인 하셔서 직접 입어주신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 남성복만 1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면 그 인도 사회도 이제 남성이 꾸며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여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쁘냐? 그러면 꾸며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해서 여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예쁘다. 이러고 있다가 한 5년 전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여되면서 그 성평등 어느 정도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이제 좀 꾸며야 되고, 근데 꾸며야 되는 이상향이 약간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인도도 남자가 꾸며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마초예요. 굉장히 마초적이고 강한 남자고 터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인도의 남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남성성이 깨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돈 빌리는 장면이었던 거죠. 약간의 변화를 좀 담아냈고요. 여담으로 한국 그 문화가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남성성에서 벗어난 예쁘장한 남자에 대한 선호가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배우들이나 한국 가수들이 인도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최근에 그 K 트렌드 그 인도에서의 K 트렌드까지 짚어주시면서 자 이제 사실 오늘 일요일이라서 되게 그 쟁쟁한 영화들도 많고 특히나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부산 시민 외 지역 분들이 계셔서 좀 끝까지 남아주시기가 좀 어렵고 되게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영화 이게 아니셔도 되고 한 말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이어야만 팔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데 사실 인도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게 인도의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도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그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양한 모습들에 열려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60이긴 한데 내년에도 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인도 영화 좀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지금 곧 개봉할 영화까지 하면은 좀 영화제를 많이 돌았던 아트 영화 며칠 전에 사실 부산에서 그 우리가 긴 제목의 영화 네 봤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영화도 좋지만 인도 상업 영화 왜 인도 영화 할 때마다 뭐 황당 액션 나오면은 이거 얼마 전에 모 드라마 그 캡처 뜨면서 야 이거 인도 영화다는데 그런 영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적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영화도 좀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아님을 또 다시 우리가 특히 이제 아트 영화도 선호하지만 좀 인도 상업 영화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